안녕하세요, 파리 삼촌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죠. 파리 하면 처음 떠오르는 건물은 에펠탑.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에펠탑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뻔한 5번의 큰 위기를 겪은 것을 아시나요? 에펠탑에 감추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0년 전쟁 이후 프랑스는 영국과 유럽 대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유럽의 모든 전쟁에서 적으로 싸웠고, 이 두 국가의 경쟁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대립하고 있던 중에 1851년 영국의 산업혁명의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서 런던에서 개최된 제1회 만국박람회에서 크리스탈 궁전을 본 프랑스인들은 영국에 뒤처진 자신들의 기술력에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지금 우리에게 유리 건축물은 흔한 기술이나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더군다나 유리를 넓게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비싼 기술이어서 값비싼 유리와 철로만 이루어진 크리스탈 궁전을 본 프랑스인들은 영국을 뛰어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와 고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이후에 열리는 10회 만국 박람회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이라는 의미까지 더해지니 프랑스에서 얼마나 에펠탑에 거는 기대가 컸을지 잘 알 수가 있죠. 당시 철은 산업혁명의 상징과 같았고, 철을 잘 다루는 것이 한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건축물을 철로 짓기를 원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에펠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철탑을 짓기로 하고 공모전을 열어 많은 공모작 중에 구스타프 에펠이 소유한 건축회사가 출품한 작품이 채택되게 되죠. 선정 이유 중에는 당시 철교 건설 전문 회사인 에펠의 회사는 파나마 운하 건설, 자유의 여신상 건설 등 당시 많은 이슈가 되는 건축물들을 훌륭하게 완성하였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난이도에 이르는 300m 철탑의 건설을 맡긴 것은 지금으로 보면 참 잘한 일로 보입니다. 에펠탑은 1930년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되기 전까지 41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150만 프랑의 예산으로 철탑을 건축하기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설계 후 비용을 계산하니 4배가 넘는 650만 프랑이 나왔고, 높은 비용으로 주저하던 정부에게 에펠은 150만 프랑 이외의 비용을 자신의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20년간 수입을 독점적으로 받는 조건으로 건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람회가 열리고 우려는 기후로 바뀌게 됩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만 180만 명이 에펠탑을 찾아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을 찾아 구스타프 에펠 회사는 에펠탑이 건축된 지 3년 만에 모든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에펠탑 건축 초기부터 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깡 많은 철제 피라미드, 개선문과 루브르의 모습을 망치며 파리의 풍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프랑스 문화 예술계를 주축으로 건축 반대 의견은 점차 커졌고, 예술인들은 모여서 3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이때 300명이 조직됐냐면 당시 에펠탑의 높이가 300m 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특히나 강하게 반대하던 인물 중에 기드 모파상과 알렉산드 듀마 등이 있었는데, 에펠탑의 완성 후 모파상은 매일같이 에펠탑에서 식사를 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에펠탑에 식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말은 아주 유명하죠. 처음 건축 계약 당시 에펠과 프랑스 정부는 박람회 이후 20년까지 전시 후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건축되었고, 20년이 되던 1909년에는 에펠탑의 철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이번에는 파리에서 철거 반대 시위와 탄원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철거를 고민하던 프랑스 정부에서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에펠탑을 통신탑으로 사용하여 전쟁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에펠탑은 라디오 송신탑 등으로 처음 건축 시와 다른 사용 용도로 두 번째 철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초기 프랑스는 독일에게 6주 만에 패배하고 파리는 독일군에게 점령되고 말죠. 에펠탑 꼭대기에는 독일군의 깃발이 걸리는 등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내고 마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파리에 온 히틀러는 에펠탑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프랑스 군들이 파리를 철군하면서 에펠탑의 배선 장치를 파괴하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에펠탑을 오르는 것을 히틀러는 포기하고 말았죠. 그런 히틀러를 본 프랑스인들은 히틀러가 파리를 점령했지만 에펠탑은 점령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히틀러는 그의 부하인 폰 콜티즈 장군에게 파리시와 에펠탑을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나는 히틀러의 배신자가 될지언정 인류의 죄인은 될 수 없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아 오늘날의 파리가 있을 수 있었고, 한편 파리의 폭발을 기다리던 히틀러는 폰 콜리지에게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라는 말로 유명한데요. 이 말은 이후 영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충성심 강하고 명령에 복종하기로 유명한 독일군, 그 중에서도 파리 점령 장교가 아돌프 히틀러의 명령을 거절하여 오늘날의 에펠탑을 볼 수 있다니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현대사를 함께한 에펠탑에 닥친 5번의 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